오늘은 이 책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최악의 나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여기 저자 이미륵 선생님이신데 1950년에 독일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이미륵이라는 분, 알만한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미륵이란 분 저자 소개를 책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이미륵 1899년 항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상하이로 갔다. 1920년 21살 때네요. 5월 26일 독일 땅에 도착하여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03년 전 비르츠부르크 대학 및 하이텔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5년부터 미넨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여 1928년에는 동물학 박사를 받았다. 그러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곧 창작 활동에 열중하여 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다. 1946년 피퍼 출판사에서 발간된 압록강은 흐른다가 독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작가로서 독일 문단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륵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1948년부터 뮌헨 대학 동양학부에서 한학과 한국학을 강의했답니다. 의대를 나왔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자기 덮친 병마로 1950년 3월 20일 독일 뮌헨 교회의 크레펠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51살에 돌아가셨네. 일찍 돌아가셨네. 저자 양력을 보면 문득 순원인가요? 중국의 손문.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도 도쿄에 가서 도쿄 의대 공부하다간가? 아니, 공부하던 중간인가? 아니면 다 배우고 나서 상하이로 돌아가서 뭐 글을 쓰고, 공산당, 모택동의 공산당 뭐 저거 하는 게 아주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던 대단한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미륵 선생님의 양력을 잠깐만 이렇게 보면요, 손문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는 말이죠, 국가 민족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러는데, 국가 민족에 보면은 4대, 그전엔 청나라, 그전에 러시아, 그러다 이한년도 맨 처음에 친일러파였다가 그 다음에 친일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에 지금 붙어 먹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서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기적인 거에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대 담론 그런 거 같은 건 덜 적어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자기 몸 하나 보신하는 거야. 그 이기적인 그런 거 하면서 오불관원하게 되는 거죠. 오불관원. 나 몰라. 내가 지금 몸 하나 편하면 되지. 최근에도 조금 상당히 뭐 시인이 글 좀 보고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갖고 다 그래요. 또 제가 중앙일보 그다음에 그 전에 중앙일보 나오면서 또 한겨레나 뭐 그다음에 좀 의식 있는 기자였는데도 보면은 다 지금 보면은 다 60대 50대 후반 60대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다 타협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강압적으로 자기네 백성들을 억누르면서도 실력 있는 애들을 막 키워줘요. 뭐 문학 같은 거에 있어서 보면은 저 쇼새끼인가? 그거 독일 고양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막 그런 거 독일의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꼈거든요. 독일 거, 독일. 그 다음에 그 베끼는 거 일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베낀 거 그냥 독일 거 뭐, 독일이 크게 저거 했던 걸 그대로 산업적으로 받아왔죠. 그 카메라라든가 니콘 캐논이 다 그런 거잖아. 다 그렇게 훔쳐온 것들.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소니라는 회사가 크게 되고 그런 것에 바탕이 된 것이 보면 미국의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그걸 일본에 들어가면서 소형화 만들어면서 그냥 히트를 쳐버렸던 거죠. 근데 걔네들 그 다음에 패션에서도 보면은 패션에 누구더라? 겐주 그런 사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무슨 팔짱 끼고 뭐 해가지고 그런 그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뭐 그 있잖아요. 뭐 다다는가 뭔가 뭐 하는 그 건축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키워. 일본 같은 데는 요 인물이다 싶으면 키워. 근데 우리나라는 싹을 잘라버려. 그거는 내가 스포츠에서도 봤습니다. 내가 기자하면서 축구 프로가 들어가는데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거 다 지금 대표라는 자들은 이진밖에 안 돼요. 근데 히딩크가 그때 히트 친 게 뭔 줄 압니까? 그때 딱 얘기한 거 선수 선발이니 그런 거 참견하지 마라.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감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진밖에 안 됐던 그냥 벤치에 앉아만 있었던 이지성하고 무슨 그런 애를 발탁했잖아요. 그래 그렇게 키워놨잖아. 이렇게 4강까지 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별거 없잖아 지금. 지금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냐면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거 고등학교 잘 나가는 애들을 갖다가 거기에 이런 추한 얘기까지 들어가지만 돈은 기본이고 돈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돈 안 되면 그 다음에 학부모 엄마의 몸. 난 그거 직접 들었습니다. 코치 감독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고서 실력 거수로 하는 애들은 다 밀려요.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풀백으로 논다라든가 아니면 이진의 벤치에다 그 사건이 그 다음에 야구에서는 집중적 그 다음에 축구부터 얘기해. 축구에 집중적으로 그 상대방 그 변호사가 짜고 하는 것처럼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기도 서로들 코치들끼리 감독끼리 하니까 걔 죽여 이를테면 선수로서의 그런 것을 죽여. 그래가지고 태클이 들어가면 축구화 보셨습니까? 밑창 여기에 뭐가 굉장히 이런 거 심어져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이 정강이를 쳐버립니다. 그래가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그냥 어깨에다 계속 집중적. 그 애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기자하면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제가 저는 사진 기자였지만 그런 걸 갖다 알려줘봤자 쓰지도 않고 나한테도 기회도 안 주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권력자들은 사대에 빠지고 그 권력자가 못된 그 국민들 상당수가 그거 안 돼 저거 안 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아니면 나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해결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참 이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인물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이민욱 선생님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 살 수도 없지만 일본의 하이쿠 단시 있잖아. 557종가리가 굉장히 짧은 거. 1600년대 인물 바쇼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시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김수십이라든 그 사람 삶도 달고 그 다음에 김병현의 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일본이나 적어도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물론이고 그런 데 태어나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시인이고 예술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51살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 아류들이 판을 치니까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그 다음에 밑에 뭐 그 학계는 불러고 지금 역사 보십시오. 지금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는 정치만 적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류들이 판치고 있어요. 지금 2류 3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클래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나은 애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지.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
제일 누가 이걸 이런 속담을 뿌리고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난 중학교 때인가 이 말을 듣고선 사촌이 땅 사면 우리 사촌 중에 땅이 사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땅이 사면 이제 논이잖아요. 논이나 밭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라도 좀 먹을 내가 가난한 애들은 뭐 떡이라도 해가지고 주실 거 아니야. 사촌에 누군가.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 다음에 요금 많죠 지금.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털어 먼지 안 나는 다 도둑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먼지 닦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먼지 털털털털 해가지고 누구 지금 민주당 대표인가만 하는데 그 사람만 아니라 다 그냥 조국 그쪽 집안도 그렇고 그따위로 지금 이러면서 그 다음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제가 중앙일보 나올 때 23년 22년 나올 때 보면은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모나게 사냐. 그런 거 그럴 때 지금 젊은 친구 27살 친구 전두환의 손자 자기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손자가.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게 정말 그 이순재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90살 가까이 됐나 보다. 지금 유방암 걸렸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창피해서 지금 손자 봐서라도 지금 자기네들 그 아들들 그렇다 좀 내놓는다고 그래서 자기네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남들보다는 한 몇 조가 있다는데 지금 한 천억은 가지고 있겠지. 다 내놓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전우원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27살 기특하게도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 친구마저도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 다 상당수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우원이라는 친구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약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자수해 왔는데 포승 수갑 채우고 말이지. 자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들어왔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 마약 쪽에다 이제 광주가 와서 그런 진정성이 보이니까 이제 방송들이 조금 달라지고 SBS부터 뭐 해가지고 더탐사는 말할 것도 없고 SBS 그런 데서도 좀 보도를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 가면 싹을 자르려고 그래.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정말 못나는 거 그냥 그 꼽은 짓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저기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렇다 그래. 기득권 0.1% 되는 우리나라. 그런 애들 말고 밑에 국민들은 그러면 다 같은 입장인 사람, 자수성가하고 그런 사람들 편이 돼야 되는 절대 안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해요. 그게 젖어서 1300년 나는 거울 시작에 난 통일신라란 말 절대 안 하는데 발해가 200년 넘게 있었는데 무슨 통일신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신라가 그렇게 되면서 저 경주 한번 보세요. 그럼 저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했으면 당나라가 들어왔다고 그래. 땅도 뭐 별 차지하지 않고 남한 조금 위에 차지하고만 있었었는데 그러면 경주라는 저 끝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신라 때는 그렇다 쳐. 그러면 소위 나라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아니라 당나라 쪽이랑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당나라에 손잡고선 지금 소위 그냥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남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으면 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도했어요? 그래 통일신라 했다고 그러는데 천도를 한번 했냐고 그러면 저쪽에서 서울이나 광주 대전 쪽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천안이나 뭐 이쪽으로 천도를 아니면 황해도 쪽이나 천도를 했냐고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통일신라입니까? 신라가 나라 쪽으로 해. 거기서부터 4대가 시작되면서 4대로 해야지 나라를 보존하고 유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없애는 게 뭐겠습니까? 고조선 단군 그런 거 싹 없애버린 거잖아. 막 다 벌써 일이 시작했잖아요. 조선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자르고 세종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인간이고 이방원 그다음에 누구야 그 세조 성종 예종 뭐 이래가지고 쫙 하면서 그냥 역사책을 다 없애버리면서 우리나라 역사책 그때 당시에서는 발해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단군이라 그런 역사를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쪼그라든 신라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더니 나중에 좀 저거 하더니 빌미를 준 게 뭐냐면은 가야가 일본에서 저거 하는 뭐 식민지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학자들이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얼씨구나 좋다. 그거 보고선 또 중국에서는 어떡합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나라 땅이래잖아.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래자는 거잖아요. 지금 동북공정이 그겁니다. 여기 쪽에서는 동북공정, 저기는 또 뭐 북공정인가 저 티벳이나 그쪽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렇지 않아. 티벳이나 그런 데는 자기네 역사들을 막 내놓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놓고서 너희들 가져. 근데 얼씨구나 좋다고 가져가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가야가 그렇고 그런 거잖아.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가야려고 했더니 가야가 일본 땅으로 1조 2천억 줘가지고 그냥 유네스코 거기에 등재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거의 지금 등재되고 있다는 우리나라 돈 1조 2천억 들여가지고 일본의 식민지였다. AD 기원후 300년, 400년, 500년. 그때는 일본은 나라가 없었어요. 다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그쪽에서 넘어가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불교라든가 모든 문화 그런 쪽으로 다 전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전래 준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섬나라 쪽 애들은 똑같죠. 지금도 그 뭐 이 옷 입고 이거 남자들 봐요. 하는 거. 저 남자들 옷에 팬티에 뭐 결혼하셨던 분은 남편 거 다 빨아봐서 남자 팬티도 알 텐데 남자들은 다 알고 그러면 앞에 남자 그 성기저고 막귀에서 이렇게 된 거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 그게 저 어디 특허인지 압니까? 일본 와코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와코루 아시죠? 여성 옷으로 저가는 줄 알겠지만 일본의 며느리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딱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가 다 보이는 거야. 아, 민망해.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런 게 요렇게. 그거 좀 아이디어 좋다 그러니까 신한 특허 같은 거 있잖아. 옛날 특허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큰 것이 지금 벌써 100여 년 전에 와코루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도 그렇게 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섬나라 그런 문화였던 것이 우리나라 이제에서 다 건너가 가지고 그랬던 것을 그러는데 넘어가 불교니 뭐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 왕족들이며 귀족들이며 그 다음에 국민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저는 직접 봤어요. 백제 마을 그 일본 규슈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 규슈 북부의 산 쪽에 백제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400여 년 전에 백제인 목수들이 들고 간 그 공구들 있잖아요. 목공구들. 1000여 개가 발굴이 됐어요. 거기서.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1300여 년이 된. 우리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보존이 돼 있어요. 제2의 정창원이라 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정창원이 거기도 있는데 정창원. 나라에 보면 그 오대사 그 큰 절 있죠. 그 굉장히 도다이지 그 동대사 뒤쪽에 보면 정창원이 있는데 그 정창원이 이제 그 백제인들을 이렇게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걸 갖다가 규슈 미야자키 산속마을 백제 마을에 그것이 보존이 된 저 나라의 정창원에는 없는 저 규슈 미야자키의 정창원에는 백제 목수들이 쓰던 1300여 년이나 전에 쓰던 목공구들 1000여 개가 지금 거기에 진열돼 있어요.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발굴이 돼가지고 몇십 년 전에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백제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지금 이민욱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단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 출판사도 내가 뭐 이 출판사 개수남도 어린 책들 많이 내는 좋은 출판사인데 보면은 대형 출판사에서는 안 내요. 이런 분들은 대형 출판사에서는 잘 안 내. 그래도 많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거 해가지고 한 10세 20몇 세까지는 찍었나 본데 그래도 그나마 대형 출판사는 안 내요. 이런 건 그냥
상업주의 그 빠진 출판사들 있죠. 우리나라 소위 그냥 3대 5대 대형 출판사들은 이런 책을 안 내죠.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 갖고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 군사력으로도 5위, 6위 정도 이렇게 돼가 그러고 있다는데 이렇게 비굴하게 100년 전도 아닌데 비굴하게 100년 전에도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스로 이제는 가서 무릎 꿇어. 옛날에는 강제로 무릎 꿇었지만 그러니까 늑약이잖아요. 우리사 늑약. 도장 끝까지 안 찍었잖아요. 근데 그냥 저거 하니까는 그 강제성이 있는데 지금 강제성도 없는데 스스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돈가스를 얻어먹고 오므라이스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상하게 근데 권력자는 말고 일반 국민들 자존심이라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촛불 뭐 하는 거 보면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이런 다이나믹 국민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 그게 50%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굉장히 역사책을 보면 볼수록 보면은 그런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중근의 어머님 같은 분은 세계적인 인물이죠. 외국에서 태어났었다면 박마리안가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중근 분도 대단하시지만 그냥 죽어라. 그러면 너는 지금 항소한다면 너는 일본 법에 그냥 저거 하면서 너도 일본 저걸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박마리 어머님이 수의를 그 수의 짜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셨겠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어라. 자기 아들을 큰아들 당당하게 죽어라.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어머니가 전 세계에 있으셨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처럼 안중근 어머님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슈바이처니 뭐니 해가지고 한번 비교가 안 되는 분들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싹을 다 깎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다 그리고 어중간한 것들만 그냥 막 얘기하면 지금 살아있는 거 신영고 몇 년 전에 우정준이 뭐 이런 이따 이것들만 그냥 하는 것들이 조동일 교수 그냥 좋게 책을 읽어가지고 뭐 이만큼 싸다 놓고 내가 읽다 보니까는 서울대 교수했다는 뭐 명예교수 이거 보니까 환단고기를 갖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또 고대 교수 이기동 교수 같은 경우는 환단고기를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이건 국민이 꼭 다들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환단고기가 언제 생겨나고 그런 건데 뭐 일본에서 1980몇 년도에 되어가 있다. 일단 잡소리나 하는 것이 조동일이 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거 몇 프로가 그냥 50% 40% 뭐 이러고 거기서 농락하고 근데 또 거기다 뭐라 그럴까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 방송 한겨레 경향까지도 이것들이 다 그냥 왜 다 뭔지 압니까? 삼성돈을 그 광고주에 얽매여서 난 그걸 직접 봤어요. 한겨레가 넘어가는 걸 편집국에서 20년 전에 22년 전이죠 정확하게 광고로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근데 그러기 전에 1975년도는 국민들이 막 광고를 내줘가지고 동아일보 탄압할 때 들고 일어났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때 당시 기자들도 해직 기자들이 있었어요. 주로 동아일보 기자지만 140몇 명이나 그렇지만 근데 지금 없죠. 지금 너무 배지가 불러요. 지금 배가 또 다른 식민지가 될 것 같아 흥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미륵 같은 분. 근데 우리는 손문책 갖고 손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도 안 되는 하루키 같은 책이나 읽고 좀서 그거 메인 출판사에서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주로 많이 그런 출판사에서만 내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참 웃어요. 저는 웃으면 좋아요. 저도 이렇게 뭐 늙었지만 뭐 이렇게 성질 안 내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도 우라통이 터져요. 막.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아류들이 그 못난 것들이 밑에서 어중간한 것들이 그냥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려. 그게 1300년이 된 거예요. 1300년 내려온 거예요. 김부식, 이게 김부식도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역사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중국에 내가 기억하는 거는 중국은 진시황 때 분석행위 있잖아요. 책을. 그 다음에 역사책을 없앴다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분석행위가 있어요. 2000몇 년 전에. 분석행위.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우리나라 역사책을 없앴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기계를 펼쳤던 단군, 고조선 이전에 예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오늘은 기쁜 책을 소개한다 그런 것이 흥분을 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Try to remember 노래는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Try to remember는 뭐 사랑 얘기 뭐 이런 거겠지만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노예라든가 거기 콩고물이나 주면 얻어먹고 던지면 그 주워서 털어가지고 먹고 그럼 털지도 못하고 그냥 먹으라면 그래도 먹어야 되고 흙 묻은 거 똥 묻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있는 놈들 그러면 그 놈들이 더 앞제 입혀가지고 견장 달아주면 그 앞제비 노릇하는 거 옛날에 판검사모 해가지고 지금 중앙 홍석현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잖아 지금. 좋습니다. 10분만 하려다가 또 26분이나 됐는데 27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웃으면 나도 괜찮아요.